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352페이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는 특례법이다 해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관련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공부해 보시면 내용도 아주 단조롭습니다. 이 짧은 내용에서 무조건 하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점수 받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금 10년 연속 출제합니다.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10년 동안에 문제가 들어오면 한 번 나올 때 오지선다형이잖아, 그죠? 그러면 50개 지문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내용에서 50개를 만들려면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반드시 점수를 받아야 되고, 제목부터 강조합니다. 제목이 외국인 등이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한국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부동산이 뭐죠? 토지, 건물이잖아, 그죠? 토지,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샀다 신고해야 됩니다. 땅을 샀다, 부동산이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취득에 따른 법률이다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양도에 관한 법이 아니라는 걸 제목에서 강조합니다. 취득에 따른 법률이다. 제목부터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제목을 이해했는지를 문제 냅니다. 미국인 스미스 씨가, 이러면 외국인이잖아, 그죠? 서울 강남에 있는 A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매각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다시 일본인 무라다 씨가, 이것도 외국인이죠. 무라다 씨가 강남에 있는 A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OX. X라니까 매각은 적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취득에 따른 법률이다. 제목부터 강조합니다. 이게 왜 취득이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세게 강조하는가 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긴장합니다. 긴장. 파는 건 괜찮습니다. 긴장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잘 모르죠. 이건영 전 회장이다 이렇게 봅시다. 이건희 회장이 제일 부자라는데,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면 세계 순서로 놓으면 몇 번인가 하면 124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등 부자는 그러면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빌 게이츠였는데 지금은 빌 게이츠가 2등이랍니다. 한 사람이 또 올라갔는데 그 이름 알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세계 최고 부자까지 제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124등이라는데 세계 최고 부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딱 먹고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우리나라의 구리시에 있는 땅을 사들려면요, 구리시 땅 전체를 다 살 수 있을걸요. 그래서 그 빌 게이츠가 땅을 다 사서는, 야, 이거 내 땅이니까 원주민들은 다 비껴라. 내가 빌 게이츠 공화국을 만들겠다. 우리나라 졸도해봅니다, 완전히.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러 오면 긴장하는 거예요. 파는 건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취득할 때 관련되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원이 또 왜 매년 시험에 나와야 되는가 하면, 작년 한 해 통계표에 보면요, 서울 경기권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수가 약 9천 건이에요. 건수로 9천 건. 그죠? 나라별로는 미국, 일본, 영국 통계가 다 있겠죠. 그리고 용도는 주거시설, 위락시설, 상업용, 공업용 해서 용도별로 해서 건수로 약 9천 건을 취급을 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 현장에 나가 계실 때도 외국인이 이 땅 좀 사주세요, 또는 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을 알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매년 출제하는 거예요. 자, 제목부터 크게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적용하는 법이다. 자, 그렇게 출발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누구냐부터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354페이지죠.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354페이지 하단 부동산의 취득하여, 지금부터 본론인데 1번 외국인이 누구냐부터 체크하자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정의인데 내려가면 1. 개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줄 딱 꺼놓고 옆에다가 당근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죠? 당연하잖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다. 당근인데 또 당근 적으신 분은 말밥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말밥 이렇게 또 적어놓고,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특징은 얼굴 새까맣고 머리 노란 놈들, 이런 놈들이 외국인입니다. 자, 내려가면 크게 2번 중요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이다. 여러분 코카콜라 주식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서울에 땅을 얻어서 공장을 하나 설립합니다. 코카콜라 공장. 그러면 그거 외국인이 취득한 걸로 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본다. 맥도날드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에서 강남에 빌딩을 하나 샀어요. 자기들 점포하려고. 그러면 외국인이 취득한 거예요.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이다. 자, 이제 2번, 3번, 4번은 내려가면 전부 2분의 1에다가 줄을 딱딱딱딱 긋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의 줄을 긋고 그 뜻은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외국인이 종업원이 2분의 1 이상이면 그거 외국인으로 봅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이 임원의 2분의 1이 의결권의 2분의 1이 2분의 1이면 전부 외국인인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자, 그러면 그건 시험에 나올 때는 2분의 1을 3분의 2 이상 이렇게 시험에 낸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에 초점을 딱 끌어 놓습니다. 뭐 과반수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틀리겠지, 그죠? 뭐 외국인의 정의. 자, 오른쪽에 상단에 3번 외국 정부도 외국인이다. 이것도 당근이다, 그죠? 외국 정부 당연히 외국인이죠. 일본 영사관을 강남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럼 땅을 사야 뭐 영사관을 설치하겠지. 그거 외국인으로 본다, 그죠? 정부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4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1번 국제연합과 산하기구. 국제연합을 UN 이래 부르는 거 아십니까? 그 옆에 산하기구, 정부 간의 기구, 준정부 간의 기구, NGO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뭐 이런 거 전부 다 뭘로 본다? 외국인으로 본다. 외국인의 정의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외국인의 적용 대상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자, 내려가면 이런 외국인들이 적용하는 것이 1. 소유권의 취득에 적용한다. 봐요. 소유권의 취득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소유권을 뭐 양도하는 건 적용 안 한다니까 취득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이 법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토지, 건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이거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다시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 건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적용한다. 취득이라고 그랬죠? 2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일정한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도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지금은 취득에 관한 신고만 하지만 아까 살짝 지나갔지만 6월 1일부터 우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도 신고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외국인도 임대차면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같이 할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매매 계약 및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제외하고 교환, 정려 등의 계약으로 인한 취득,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이 되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게 지금 서론으로 설명해 준 거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면 큰 2번 소유권 외 보나마나 신고할 필요 없다 이래 돼 있겠지. 외국인 등이 소유권 외에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 토지 상가 임대차 계약 등을 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뭐 괜히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많이 했다 책에, 그죠?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신고한다. 딱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자, 이제 외국인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수업이 본격적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뭐가 적용된다?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제목에 동그라미. 자, 첫 줄만 읽습니다. 국토장관은, 자, 일단 국토장관이 줄 하나 딱 꺼놓으시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양도를 금지, 제한하고 구질구질하게 나가는데 상호주의는 이런 뜻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 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취득하게 해주겠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뒤에 쫙 읽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상호주의를 여러분 또 어디서 듣는가 하면 세법에 가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내서 비과세를 받으면, 그죠? 우리나라 영사관 등이 비과세를 받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를 비과세해 준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 상호주의로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막 이래 나가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은 하면 쏙는다고
지금 어디에 줄 것이었죠? 국토장관이 상호주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내용은 이야기 됐죠.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 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취득하게 해준다. 이걸 뭐라 부른다?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자,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4번에 1번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찾았습니까? 계약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큰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자 계약 외 동그라미 역시 취득 신고 신고 동그라미 오른쪽 갑니다. 357페이지 상단 계속 보유 동그라미 옆에 신고 동그라미 자 지금 동그라미 해준 이유 신고하는 거 모두 몇 개? 3개 그거 잡으라고 지금 체크한 거예요. 그 다음 내려가면 큰 5번 외국인의 토지 거래 허가 찾았습니까? 허가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게 다예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내용이 얼마나 짧은가 하면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해라. 두 번째 허가 받는 것이 있다. 신고하는 거 몇 개? 3개. 첫째 뭐 동그라미 해드렸잖아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두 번째는 계약 외에 그래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죠.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면 세 번째 계속 보유는 신고사항이다. 이게 다라니까요. 이 내용에서 그래 10년 연속 출제를 한다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각을 한번 살려봅시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하라 그랬으니까 신고를 하는 말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할까요? 하기 전에 할까요? 하고 신고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후 신고제예요. 그 부동산부터 취득해 놓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라는 말은 사전에 허가 받을까요? 사후에 허가 받을까요? 허가는 사전에 허가 받고 해야 돼. 사전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 한국말이니까 한국말답게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신고라는 것은 사후 신고에 가까워요. 허가는 바로 사전에 받아야 돼. 그래서 두 개 딱 잡아놓고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부동산부터 취득하라니까 해놓고 신고하면 돼요. 어떻게 봐요? 자 다시 왼쪽 4번에 1번 올라가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취득하면 계약에 다시 줄 하나 끊고 갈로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매매는 신고 안 한다고. 그 옆에다가 매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를 체결했을 때는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내로 신고합니다. 그 체결일도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니까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한다. 동그라미 2번 외국인이 교환이나 정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3번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인 취득 신고는 할 필요는 없다. 내려가면 2번 과태료는 얼마다? 3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하라는데 계약이 뭘까요? 지금부터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계약하면 매매, 교환, 정려를 계약이랍니다. 이 계약을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중개사 공부를 1년 이상, 2년 이상 한 분도 계약이 뭐냐 하면 더듬더듬 거려요. 지금부터 계약하면 뭐라고요? 매매, 교환, 정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 여러분이 그 부분만 딱 정립이 되어 있어도 큰 줄기가 해결됩니다. 민법에서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법률행위 하나 딱 정리해버리면 나머지는 다른 거잖아 지금. 그죠?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요. 계약하면 뭐? 매매, 교환, 정려.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시험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고요. 이 매매, 교환, 정려를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졸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졸고 있는 분을 쿡 찌르면서 우리가 2는 이렇게 탁 물으면 졸다가도 4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죠? 졸다가도 2, 3은 하면 6 대답하듯이 계약하면 뭐? 매매, 교환, 정려. 다른 말로 법률행위. 저절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공부가 굉장히 편해져요. 한번 봐봐요. 그렇게만 딱 정립이 돼 있더라도. 계약을 매매, 교환, 정려. 다른 말로 법률행위니까 이제 이걸 배우셨으면 이제 좀 써먹기도 해야 돼요. 우리 두 사람이 매매했잖아.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잖아.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그지?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 두 사람은 계약을 했잖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약이 뭐라고요? 매매, 교환, 정려. 다른 말로 법률행위. 그죠? 자,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다는 말은 매매 교환 정려를 했다. 그럼 이걸로 취득을 하면 취득부터 해. 하고 난 뒤 신고는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서 신고하라. 이게 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 우리가 좀 전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배우셨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할 물건 4가지에 대해서 뭐 할 때만 신고한다? 매매할 때만 신고한다. 계속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그럼 매매했을 때 신고하니까 외국인이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면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도 걸리고 여기 외국인 자기니까 외국인 신고에도 걸리잖아요. 근데 어느 놈이 큰가 하면 이게 훨씬 커요. 아까 보셨죠? 신고 안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잖아요. 여기는 안 하면 3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럼 뭘 보더라도 크니까 큰 놈을 하면 이거는 별도로 할 필요 없어. 센 놈을 했으니까 약한 놈은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지만 매매는 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니까 매매는 외국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매매는 제외한다. 그래 놨잖아 지금 부동산 거래. 그죠? 결국은 외국인은 계약이 뭐다? 여기 교환 정려를 했을 때는 신고사항인 거예요.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걸 때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것으로 봐준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질어질해진다고 이 내용이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봐주지. 약한 놈을 했는데 센 놈을 안 봐준다고. 그래서 센 놈, 약한 놈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감각을 잡으셔야 돼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한국 놈이 세다, 외국 놈이 세다. 한국 놈이 센 거예요. 왜 한국 놈이 세죠? 우리나라니까. 그럼 뭐 이야기할 것도 없지.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더 센 거예요. 어느 놈이 세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외국인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한 것으로 본다면 틀린다니까.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을 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축구는 우리나라가 잘한다, 브라질이 잘한다. 에이, 이것도 해봐야 알아. 뭘 브라질이 잘해. 그건 해봐야 알아. 그건 해봐야 안다. 일단 외국인하고 한국 있으면 누가 세다? 한국 놈이 센 거예요. 사실은 왜 센가 하면 우리 한국인은 4,500만이에요. 외국인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 들어와 있어요. 뭘 보더라도 이쪽이 센 거예요. 자, 그래서 저게 세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매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외국인 신고는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거 위반하게 되면 얼마짜리? 3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래 적으셨잖아요. 이 내용이 다라 이 말이에요. 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하라 그랬어요. 계약 외 한번 보세요. 자, 356페이지. 자, 그 2번에 1번 내려오면 외국인이 상속, 경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줄 것입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이거는 체결한 날이 아니잖아 봐요. 이 기준 잡아야 돼요.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내로? 6개월 내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때 계약 외의 원인이 뭐냐? 하니까 밑에 박서, 상속, 경매, 환매, 4번에 확정, 판결, 합병, 마지막엔 줄 것입니다.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거를 이제 계약 외의 원인을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걸 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걸 왜 외울 지금 필요가 없는가 하면 지금 계약은 알고 있잖아. 쿡 찌르면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계약하면 뭐 매매 교환 종료 외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상속은 판결은 뭐는 이렇게 하는 사람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죠? 지금 계약을 알고 있잖아. 계약은 매매 교환 종료니까 매매 교환 종료 외에는 전부 다 계약 외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있던 내용들을 쫙 한번 읽어 드렸으니까 감 잡으시는데 어떻게 신고하라고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요거는 체결한 날이 아니잖아.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그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위반하면 옆에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내용 이게 다라니까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계속 보유 신고. 자, 계속 보유라는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같은 한국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런 사람 만나죠. 그럼 그 사람이 외국인이 됐잖아. 그러면 예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다라고 신고해야 돼. 그걸 계속 보유 신고라 그래요. 봐요.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이 되면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해야 되고 그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랬습니다. 자, 계속 보유는 뭐라고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역시 신고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죠? 여러분, 이 단조로운 내용을 가지고 10년 연속 출제했다고요. 작년에도 당연히 출제했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제 3, 4월 가면 모의고사 등 이제 있겠죠. 모의고사를 치거나 본고사 쳐서 이 단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틀렸다. 그러면 집에 공부 못하는 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악담해 놓습니다. 오늘 이후로 공부했는데 이 파트에서 틀렸다. 그럼 집에 100% 공부 못하는 애가 있다고. 보통 공부 못하는 애가 성적표 가져오면 성적표 한 번 보고 애 한 번 보고 누구 닮았지? 그 누구 닮았지 볼 필요 없이 자기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악담합니다. 10년 연속 나왔던 데서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악담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모의고사 치고 선생님 나 이번에 틀렸는데 그래도 우리 애는 공부 잘해요 이러더라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손자까지 기다려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악담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신경 써서 보시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위반하면 크든지 작든지 과태료잖아요. 이거를 시험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징역과 벌금을 받는다 하면 X잖아. 그죠? 이렇게 크게 보는 눈도 한번 가져봐요. 구체적으로 300, 100, 100 이렇게 공부했지만 크게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신고사항 세 가지 다다. 허가받는 거 봅시다. 357페이지 5번에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구역의 지역에 해당되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결하기 전이니까 뭐다? 사전에 이 말이잖아. 그죠? 사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자, 그럼 허가받는 지역이 뭡니까? 하니까 밑에 박스, 기업, 군사기질, 군사시설보호법 찾았나요? 군사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군사시설 들어오면 외국인은 허가받아야 돼. 그죠? 거기 안에는 국방장관, 해군기지 이런 말이 들어오더라도 군사시설이라는 건 이해되죠? 자, 니은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 동그라미. 디귿,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자연환경, 동그라미 놓고 생태경관 보존지역, 이런 지역은 허가받아야 돼요. 리얼, 야생생물 보호와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보호 정도 동그라미. 여러분 뭐 철새, 도래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구역도 허가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받는 지역이 그게 4개니까 문제 내기가 좋다고. 그래서 허가되는 지역은 지금부터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게 뭐죠?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허가받는 지역은요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인데 군사가 뭐였죠? 군사시설, 해군기지, 공군기지, 국방장관 하면 자동으로 이거는 군사시설이죠. 문화가 뭐지요? 문화재 보호구역 따라가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 자연환경 들어가면 허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보호가 뭐예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이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은 허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제일 밑에 다만 11조에 따른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오리지널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웁니다. 요게 11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조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번 시간 끝나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놈이 워낙 세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가 허가지역인데 이거부터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이거를 받으면 이거는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놈이 센 놈이기 때문에. 됐죠? 센 놈을 하면 항상 약한 놈은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바로 끝나면 11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가 받았으면 지금 이거 허가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왜 받을 필요가 없다? 센 놈이 넘어왔으니까. 센 놈을 넘어왔으니까. 넘어가면 허가 불허가 처분입니다. 자, 1번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허가 불허가 해줘야 됩니까? 15일 동그라미 해놓고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그때 이번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줄 거야 됩니다.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거를 허가를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요. 그건 좀 까칠하죠. X 딱 해주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주라. 법에 이래 돼 있다고. 옛날 법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랬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보수적이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때는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랬다가 지금은 개방된 시대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법의 취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왜 중요하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예를 드는데 꼭 뭐 그 예하고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화교라는 말 아십니까? 화교가 뭐죠? 예전에 중국에서 넘어오신 이제 중국 뭐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죠. 화교가 뭐 한 7억이 된다나 뭐 3억이 된다나 그렇다는데 그 화교들이 밖에 그 미국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나가서 굉장히 상권을 발달시키고 이런 거 이야기 들으시죠? 굉장히 부자 같이 산다고. 뭐 차이나타운 이런 게 거의 나라마다 없는 데가 없잖아. 그죠? 유일하게 그죠? 그 화교가 힘을 못 쓰는 나라가 우리 남한이에요. 남한. 그죠? 왜 남조선인가 하면, 남조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왜 남한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이 어떤가 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는 것을 제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화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벌으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부자도 사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 이게 이제 그 뭐라지? 생활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50평 이상 땅을 구입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재를 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외국 화교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쪽 다 빠져나가서 지금 우리 화교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작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한 예를 들면 10만 명쯤 있다가 지금은 한 5, 6천 명밖에 없어. 여기서 있어봐야 큰 성공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나라가 규제를 하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번 봐봐요. 외국인이 주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결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었다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외국인들도 상당히 뭐 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화교 중에 미국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래요.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짜장면집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은 자조적인 이야기예요. 뭐 큰 사업을 하거나 막 이래 하려면 규제가 많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짜장면집밖에 없다. 그래서 나 미국 간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겠지. 그죠? 그게 한 1,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보다시피 뭐 외국인이 취직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취지가 큽니다. 자, 효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를 뭐라 그런다? 무효. 이 무효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허가를 받고 거래하라고 배웠는데, 허가를 안 받으면 처벌은 받을지라도 계약은 당사자들의 계약이잖아. 내가 팔겠다, 사겠다 했으니까 계약은 유효하게 해줘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무조건 무효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효. 일 뿐만 아니라, 3번 벌칙. 1번의 두 줄을 보면, 그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까지가 허가인데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했으니까 이제 불러주세요. 외국인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이름이 뭐였죠?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 지역은 사전에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어떻게 받으라고요? 15일 내로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허가도 안 받고 거래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도 해당되는 사유이다. 지금 여기까지가 다잖아. 지금 내용이 그죠? 제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거 2년에 2천만 원은 개공사가 받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또 심각하죠. 지금 제목을 그렇게 보라 그랬는데 개공사가 부동산을 취득합니까? 외국인이 취득합니까? 지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니까 그 외국 놈은 2년에 2천만 원이지 왜 개공사가 2년에 2천만 원을 받는데? 그죠? 그래서 괜히 잡으라고 자꾸 외국 놈 자꾸 이런 말 하죠.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인 전용 교도소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도에 위반을 많이 하잖아요. 뭐 폭력 사범도 있고 마약 사범도 있고 그죠? 천안인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은 꽃다발 들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도 전용 교도소가 있다고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 자, 그래서 요 지금 허가받는 지역을 좀 이름을 기억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에 휴전선 있는 거 아시죠? 휴전선에는 일정한 지역은 뭐다? 뭐 이게 비무장지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죠? 지금 인간들이 6, 70년 동안 발을 못 디딘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북극이나 남극도 사람들이 가서 다 살잖아 지금 그죠? 북극이나 남극. 근데 유일하게 분단국가로서 우리가 70년 동안 이 지역에는 인간들이 안 사니까 이 자연 환경이 얼마나 잘 보호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제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시절이 올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라고 군사 문화, 휴전선이라는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그러면 좀 말을 좀 기억하기 좋겠나요? 그래서 허가 지역 4가지를 익히시라고요.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이고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를 해주는데 만약에 허가도 안 받은 놈이 거래했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외국 놈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다. 스토리가 거래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어서도 우리나라가 좋겠지만 그죠? 이 비무장지대, 이 자연 환경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보호가 잘 되어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도 기억을 해보라 이 말이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또 철조망이 많잖아, 그죠? 여러분 그 독일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됐잖아, 그죠? 그 바덴바르그 탑인가 뭔가가 있는데 그거 무너지면서 거기 벽돌들이 하나 다 기념품입니다. 그거 이제 통일 기념품이라 해서 뭐 세계적으로 그 가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철조망을 끊어서 팔면 되는 거라 이것도 그죠? 그럼 이것도 돈 될 것 같아 내 생각으로. 그럼 이런 내용을 아시면 지금부터 짝퉁을 하나 준비해 놔요. 길에 가다가 이렇게 철조망 보이시거든. 원래 뭐 명품 있으면 짝퉁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가 안 좋아지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지금 기억하라고 이런 소리 하고 있죠?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 지역은 허가 대상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라고요. 자, 신고 허가 절차 참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갑니다. 359페이지. 거기 상단에 첨부 서류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에 놓은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니까 굳이 볼 필요 없는데 그래도 뭐 혹시나 올지도 모르니까 첨부 서류를 보는데 절대로 암기할 필요 없다. 기억 박스 보면 정려할 때는 무슨 서류 가져간다? 정려계약서. 상속하면 뭐 가져간다? 상속을 나타내는 서류. 경매받으면 경락결정서 그대로잖아요. 봐요. 자, 여기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하라고 그랬죠? 계약이 뭐다? 매매, 교환, 정년대. 매매는 신고 안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럼 교환했다. 뭐 가져간다? 교환 계약서. 정려했다? 정려계약서.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물을 이유가 없다고. 그죠? 이거 가져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약 외가 뭐지요? 매매, 교환, 정려, 외가 계약 외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상속이다. 그러면 상속을 나타내는 서류. 이래 나가잖아, 지금. 경매 받았다. 경매를 나타내는 서류. 됐죠? 그 서류는 시험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나오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제출의 대행. 자, 3번, 1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 대행 취득에 대해서 허가 신청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에 동그라미 하나 찍어 놓고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 그럼 개공사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대행할 수 있다. 갈 때는 그 외국인을 대행해서 기업, 신고서 또는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의 줄것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니언. 신고서 또는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 등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그거 가져가면 되는 거라, 그죠? 대출할 사람은. 봐요. 미국인 스미스가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여러분이 개공사인데, 그럼 개공사에게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이 개공사 갈 때 뭐 가져가야 된다? 이 외국인의 뭐 신분증, 사본, 그죠? 신분증, 사본 복사하고 이 사람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가져오라고. 됐죠? 어려운 일 없죠. 처리 절차 다 됐고 그 다음에 관리입니다. 여기까지는 합시다. 360페이지 상단. 자, 360 상단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관리하여 1번 신고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 취득, 보유, 신고와 허가 내용을 줄 것입니다.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로 줄 거놓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특히 특별자치시장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로 직접 국토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을 제출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그 내용을 국토장관에게 제출하는데, 자, 여기서 그냥 막 체크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목합니다. 외국인이 교환을 권유를 하면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죠. 자,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정려받았어, 외국인이. 그죠? 그 정려받았으면 취득했으니까 신고해야 되죠. 체결을 한 날로부터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시군구 아니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 강남구청에 신고한다고. 이해하시겠죠? 이 시군구. 그럼 강남구청에 신고하면 이 신고사항을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언제까지?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로 하라고. 그럼 분기가 석 달이잖아. 그죠? 이건 왜 이래 되어 있는가 하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많지는 않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석 달치를 모아놨다가 1개월 내로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하면 서울시장은 국토장관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외국인이 취득한 것을 다 파악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거기 특별자치시라는 게 지나갔어. 특별자치시가 누구죠? 세종시장이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가 세종이에요. 세종시면 세종시장에게 신고한 거예요. 그럼 세종시장은 뭐 자기 위에 시도시가 없잖아. 바로 국토장관한테 제출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지금.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니까 어려워하지 마는데, 여기서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걸 시험용으로 걸어요. 매월 하면 틀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매월 하면 틀리는데, 뭐는 또 매월 하고, 뭐는 매 분기하고,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외국인은 매달 취득할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거잖아. 석 달치를 모아서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오른쪽 361페이지, 300만원짜리 과태료. 아까 보셨죠? 어디? 계약을 원인으로 위반하면 300. 나머지 밑에 두 개는 얼마? 100만원짜리 과태료 됐고. 제일 밑에 과태료 감면 사유 했죠. 자, 제일 밑에 2번에 1번. 신고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감경 얼마? 50% 깎아주는 거예요. 면제는 얼마? 100% 면제 줄 수 있다. 어떨 때? 제일 밑에 보면 취득 계약을 신고하고 거짓 신고한 자, 2번에 거짓 신고한 자, 3번에 거짓 신고한다. 전부 다 거짓 동그라미. 자, 거짓 신고하면 계속 보유 거짓 봐요. 계속 보유나 이거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한다? 그 과태료를 매기는데, 자진 신고하면 자기가 먼저 가서 불면은 100% 면제해 준다고요. 조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불면 50%. 그럼 100만원 50%면 50만원 깎아준다. 이 말이지 뭐. 그죠? 그 내용은 다 정리됐습니다. 감경 면제 넘어가면 다 정리됐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내용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매년 출제한다. 그죠? 반드시 점수를 받아야 되는 단원이다. 라고 출발을 했고, 넘어가시면 36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이게 이제 제11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제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10분 쉬었다가 토지거래 허가 합시다.